스토리텔링으로 가다가 내가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이제 저쪽으로 돌아가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어떡하지? 자, 오늘 주제가 어떤 미팅이다 아니면은 뭐 그거 발표를 하거나 할 때 네. 말씀을 되게 잘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특히나 더 멋질 때에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굉장히 멋들어지게 네. 하시는 분들이 또 일 잘해 보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도 오늘의 주제는 프레젠테이션을 잘 하는 법에 네.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 이제 메가담님의 발표는 사실상 찍기보다는 마음으로 느끼는 네. 그런 강의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맞습니다. 저는 그죠? 사진보다는 너희들이 내 영상을 찍기 전에는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직접 예. 듣기 전까지는 그렇죠. 직접 듣거나 계속해서 비디오로 촬영하지 않는 한은 발표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게 뭐야 이 사진이? 이런 느낌. 그리고 맥지니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제안 발표를 하거나 이럴 때 네, 사업을 따오는 데서 중요한 발표잖아요. 그럼요. 아마 팀이 한꺼번에 준비를 할 거고 나중에 이제 발표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 모든 준비를 머릿속에 담고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활동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제안 발표 부분은 제가 이제 경험을 나중에 좀 자세하게 풀어 네. 드릴 예정인데요. 일단은 제안 발표, 그 다음에 또 네. 어떤 발표가 또 있죠? 저처럼 이제 뭐 네. 기조연설에 해당되는 그쵸. 어떤 큰 흐름이나 트렌드나 이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최신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는 발표가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동안의 프로젝트의 진행 현황이라든지 어떤 캠페인의 결과를 발표해야 되는 경우 네. 뭔가를 정리해서 짧은 기간 안에 전달해야 되는 네. 그런 식의 요약 정리 발표도 있었습니다. 이제 상사나 이제 음. 부부뿐만이 아니라 설득을 해가지고 어떤 예산을 따야 되거나 그렇죠. 아니면 어떤 이제 결정을 하시게끔 음. 하는 그런 이제 발표 자리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발표를 할 때 좀 이런 거는 정말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잖아요. 뭐 이제 20분 발표예요. 근데 이거 시간 안 지키는 것도 되게 맞아요. 짜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끝날 때가 됐는데 이게 안 끝나. 그리고 뭐 내용이 재미까지 없으면 이거는 맞아요. 솔직히 최악이죠. 이 자료에 엄청나게 얽매이시던 분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 발표 자료를 발표 5분 전까지 고치고 계세요. 글씨를 단어를 바꿔라 넣지 뭐 이미지를 키워라 줄여라 이게 사실 발표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거든요. 그러고 올라가셨는데 화면이 안 나옵니다. 컴퓨터가 갑자기 맛이 갔어요. 표지도 안 나오지 발표 자료도 안 나오지 이러니까 그게 하나도 생각이 안 나시는 거죠. 왜냐면 보고 읽으시려고 했는데 볼 게 없어졌기 때문에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이렇게 커닝 페이퍼처럼 준비하셨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다. 길어지면서 시간만 잡아먹는 말이 뭐뭐한 경우에는 뭐뭐는 이거든요. 저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저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의 표현들을 가끔씩 써요. 주어 동사가 되더라도 사람들은 빨리 알아들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을 좀 직면할 수 있는 그 용기가 필요하다. 정말 자기 자신을 보는 거가 좀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녹음해가지고 목소리 들어보면은 너무 이상해요. 그렇게 싫을 수가 네. 없죠. 그죠? 근데 그런 용기가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냥 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맞아요. 이렇게 못하네 이러면서 이 사람 꼭 내가 비평을 해버리겠다. 그 장표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저는 그 장표에 되게 오랫동안 머무르진 않아요. 스토리가 있으면 당연히 오랫동안 머무를 수는 있겠지만 메시지를 강하고 굵게 이제 이 장표를 봤을 때 뭐를 전달을 하려고 한다는 그 메시지는 강하게 하나씩은 있어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길게 뭐 아까 전에 접속사 많이 붙여가지고 그래서 뭐 아니면 그런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 오히려 사람들이 지겨워요. 제일 좋은 이제 제가 봤던 발표 중에 하나는 닷컴 열풍이 처음 불던 때 2000년대 초반의 일이었었는데 존 도노반 교수님은 어지간한 이제 중견 대기업 임원진들이 다 와 계셨거든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뭐 써 있었어. 해가지고 뭐 사업하려고 하는데 뭐 걸림돌이 뭐가 있는지 아니면 뭐 저도 뭐 인터넷 열풍이 불고 있는데 이걸 뭐 활용하시려고 계획은 갖고 계시는지 이런 얘기를 돌아다니면서 다 나누세요. 가지고 제가 오늘 뭐 들어보니까 아시아 지역이나 아니면 이렇게 유럽 지역으로 진출을 하려고 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인터넷은 널리 퍼졌다는데 저게 우리 회사에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거 한국만의 문제 아닙니다. 미국 기업들도 아직 갈피를 못 잡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은 자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둘째 날을 4대 일간지를 딱 누르고 와서 야 여기 헤드라인 다 읽어줘. 영어로.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서 뭐 없다고 했더니 좋아. 다 체크해요. 왜 체크했나 봤더니 잘라서 슬라이드 화면에 딱 끼우면서 제가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죠? 인터넷 시대에는 국경이 허물어지고 약자였던 조그만 기업들이 이 기술을 만나면서 세계 시장의 강자로 떠오르는 모습. 그것도 한국 기업이 지금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는 이야기.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발표 자료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준비하는 거였고 관심 있어 하는 그리고 이분들이 방금 보셨을 그걸 가지고 내가 할 이야기와 어떻게 결부시켜 나갈지를 풀어나가는 걸 보고 나서 야 역시 발표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발표 자료의 규칙 중에 한 가지가
하나의 장표에 하나 이상의 아이디어를 담지 말아라. 거기에 2개가 담겨있다? 그럼 2장을 만들어라. 그러면 장표도 낭비가 없고 한 장표에서 머무르면서 한 뭐 10분 동안 계속 몇 가지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어지는 거고. 동영상도 마찬가지인데 동영상을 심었을 때 안 돌아갈 수가 있잖아요. 아니면 뭐 오토 플레이를 해놨는데 이상하게 눌러야 돌아가는데 누르는 걸 또 이제 대행사 쪽에서 눌러줘야만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럴 때를 대비해서 만약에 소리가 없는 영상이다. 그러면 저는 과감하게 그 애니메이티드 GIF 파일로 움짤 형태로 바꿔가지고 뒤에 띄워놓습니다. 그러면 어느 플랫폼이든지 그냥 돌아가거든요. 애플이 잘하는 방식은 이제 굼 하고 글자 하나 딱 떨어뜨리는 키노트 기능을 많이 활용하는데 그것도 효과적일 수 있지만 의미 있는 숫자라고 하면 거기에만 집중할 수 있게. 근데 그 숫자가 얼마만큼 큰 건지를 느끼게 해주는 요게 닌데 우리 건 요만해! 이런 걸 딱 보여주는 그런 요게 이 정도의 의미가 있다라는 걸 그러려면 생각을 좀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죠. 맞아요. 글씨만 크게 쓰는 게 아니고. 그렇죠. 청중 중에 일단 처음에는 조금 힘들면 이 몇 분 눈이 잘 마주치는 분들이 계시면 이제 그분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처음 끌어가다가 이제 옆에 분 이렇게 저 사람이 나라고 눈을 맞추면서 이야기를 하면 왠지 수긍을 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뭐뭐 하셨죠? 그럼 이제 뭐 웃어줘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저분이 고개를 끄덕일 때까지 쳐다보면서 이야기해주는. 예전에 이제 클린턴 대통령이 후보였을 때 조지 W. 부시 W를 항상 W로 발음하시는 두 분의 토론회를 보고 사람들은 클린턴 쪽으로 많이 돌아섰어요. 왜냐면 외모 때문에 돌아선 건 그 리차드 닉슨과 존 F 케네디였죠. 왜냐면 그 전까지는 다 라디오 토론회를 했었어요. 라디오 토론을 할 때는 닉슨이 승자였어요. 되게 논리적이고 뭐야? 존 F 케네디는 젊은 놈이 역시 얘기도 못하는구만. TV 방송을 딱 하는 순간 갑자기 젊은 여성 팬들이 잘생겼는데 말도 잘해. 말을 똑같이 했거든요. 뭐든지 다 잘하겠지. 잘생기면 다 잘하는 걸 보이니까. 외모가 중요했어. 그리고 사실 그 히틀러가 라디오 시대였기 때문에 이제 가능했다라는. 그러나 클린턴과 조지 W. 부시 후보는 어떤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의 교육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다. 클린턴 후보는 어떻게 했냐면 시청자 객석 앞에까지 막 다가와가지고 그 문제는 제가 꼭 대통령이 되면 꼭 해결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사람들이 뭔가 나한테 막 되게 떠지고 한 것 같은데. 근데 부시 후보의 방식은 뭐냐면 그거 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면서 뒤돌아서 가면서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이제 이건 되게 무대에서 거리와 그 다음에 소리와 스피드와 이게 속도는 점점 작아지고 소리도 작아질수록 되게 중요한 포인트로 가는 거고,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할 때는 고객한테 점점 가까이 다가와야 돼. 끝나고 나야 이제 돌아가야지.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고 뒷걸음 치면 저 거짓말한다 라고 자기가 생각은 안 하지만 뭔가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데? 이런 느낌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잠재적으로. 그래서 네. 어떻게 하면은 발표를 잘할 수 있을까요? 간절함이 있으면 네. 그만큼 간절하게 준비를 하고 연습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이렇게 한 상태에서 발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똑같은 말도 약간 몸이 그걸 익히는 것 같아요. 말을 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하듯이 발표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입이라는 근육과 머리를 활용해서 이게 내 몸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발표이기 때문에 그걸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그렇다면 무슨 내용을 담을지를 정리해야 되는 게 필요한 거죠. 네. 최대한 버렸을 때 한마디만 한다면 뭐가 남을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줄인 다음에 이제 버렸던 것들 중에 쓸만한 걸 골라서 이걸 이제 세 문장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 붙여 나가면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하면 잊어버릴 일이 없어요. 전기가 다 나가서 아무 자료도 쓸 수 없다 라고 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해도 머릿속에 다 있잖아요. 제가 뭘 핵심 메시지로 얘기할지, 그 다음에 나머지 핵심 문장이 뭐가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뒤에 있는 화이트보드나 하나 딱 갖다 놓고 써나가면서 발표를 하면 오히려 사람들의 반응이 훨씬 더 집중이 되고 저 사람은 정말로 머릿속에 있고 전문가구나 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는 거죠. 맞아요.